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태풍을 배울 거예요. 자, 태풍은 내용이 좀 길어서 두 강으로 쪼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를 같이 연결해서 들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수능에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 당연히 내신에 들어갈 때는 이 태풍 문제만 갖고도 서너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풍은 우리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 저번 시간에 우리 온대저기압 배운 것처럼, 자, 저기압의 한 종류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자,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따뜻한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중심 풍속이, 자, 열대성 저기압의 중심 풍속이 17m/s 이상. 졸 빠르네, 그치? 그래서 17m/s 이상. 자, 바람이 불어서 몸이 날아가요. 태풍 알잖아. 그래서 17m 이상이 되면, 자, 17m/s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얘를, 자,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는 거냐면 태풍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태풍의 발생 위치는 자, 위도 5도에서 25도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열대 해상, 바다 위에서 발생을 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태풍이 수증기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수온이, 자, 27도씨 이상이 돼야만, 자, 해수의 온도가 27도씨 이상이 돼야만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자, 책에 따라서는 27도가 아니라 26도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26도씨, 27도씨가 나타나면, 자, 해수의 온도가, 수온이 26도, 27도씨 정도가 되는, 이상이 되는 열대 해상에서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따뜻한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적도는, 자, 위도가 0도, 적도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높아서 수온이 높을 텐데 왜 적도에서 태풍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적도는 우리 지구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데, 이 전향력이, 자, 저기압을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럼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태풍의 회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바다 위긴 하지만 적도에서만큼은, 자, 뭐가 전향력이 없어서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태풍을 만드는 태풍의 에너지원은 온대저기압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자, 태풍의 에너지원은, 자, 수증기의 자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멸은 다른 말로 무슨 열이라고도 불러주냐면 수문열이라고도 불러주고, 자, 요거는,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과정을 우리는 자멸 또는 수문열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해수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유입이 되면서 수증기가 뭘로 변할 수 있냐면 물방울로 변할 수 있어. 자, 수증기가, 자, 물로, 자, 뭐가 일어날 때? 응결이 될 때, 자, 뭐가 방출되냐면 열이 방출이 되고, 자, 이 열에 의해서 태풍의 세력이 증가한다. 또는 태풍의 회전 속도가 증가해서 풍속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자멸이다. 그래서 수온이 높을수록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할 거고, 수증기의 양이 많으면 수증기가 물로 응결할 때 발생하는, 자, 응결에 의해서 방출되는 열의 양도 많을 테니까 태풍의 세력이 세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수온이 높을수록 열대성 저기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태풍의 세기가 세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 함께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럼 태풍의 특징. 자, 태풍은 온난전선이나 한냉전선과 같은 뭐를 동반하지 않는다?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선을 갖고 있지 않고요.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거 저기서 중요한 거. 태풍은 있잖아. 단위시간당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은 기상현상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이동시켜주는 에너지 수송의 역할도 하는데, 자, 태풍의 특징. 자, 이거 굉장히 중요. 자, 단위시간당, 자, 같은 시간 동안이겠죠. 단위시간당, 자,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다. 라고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7월과 9월 사이, 자, 초여름에서 늦 가을 사이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함께 태풍의 특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풍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태풍의 이동을 볼게요. 태풍의 이동은, 자,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에 만들어져서 중위도에서 소멸하기 때문에 무슨 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자, 서에서 동쪽으로 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로 우리가 온대저기압은 배웠지. 근데 태풍은 일단 만들어질 때는 자,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무슨 풍대에서 만들어지냐면 무역풍대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무역풍대에서 만들어지고요. 자, 무역풍대에서는 자, 지금 여기 북반구 기준으로 본다면 자, 무슨 풍이 불 테니까 북동 무역풍이 불 테니까 자, 북동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자, 동쪽에서 어느 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 진행 방향이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러줘? 이쪽이 이제 북서쪽이니까 자, 북서쪽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북서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북서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자, 얘가 위도 30도인 편서풍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 경로가 급격하게 휘어진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무역풍대에서는 무슨 쪽으로? 자, 북서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자, 편서풍대에 진입하게 되면 자, 무슨 방향 쪽으로? 북동 방향 쪽으로 진행하는 북동진한다. 자, 이동 방향이 자, 태풍의 이동 방향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궤도로 그려주냐면 포물선 궤도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는 무슨 궤도를 그리고 있다? 포물선 궤도를 그리고 있으며 자, 이거는 대기 대순환의 영향을 받아서 자, 0도에서 30도인 무역풍대에서는 자, 북서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자, 편서풍대로 진입하게 되면 자, 진행 방향이 북동쪽 방향으로 북동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슨 궤도를 그린다?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 자, 이건 선생님이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태풍은 자, 동그랗게 동심원 구조를 그리고 있어. 자, 전선을 동반하지 않으며 자, 등압선이 자, 무슨 구조를 그리고 있다? 동심원 구조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등압선의 간격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자, 요게 뭐가 나타나는 거야?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일기도상에 자, 요런 동심원 구조의 등압선이 나타나게 되면 무조건 태풍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태풍은 안전반원이라는 게 있고 위험반원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걸 선생님이 좀 그림을 크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요게 중위도, 위도 30도라고 생각을 하고 자, 태풍이 발생한 위치로부터 자, 태풍이 발생한 위치로부터 자, 위도 30도까지는 자, 북동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자, 이렇게 북서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위도 30도를 넘어가면 자, 무슨 풍으로? 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 이렇게 태풍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를 우리가 태풍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태풍도 열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바람이 불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자, 이걸 우리가 태풍의 회전 방향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자, 지금 요게 태풍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갈 테니까 자, 태풍의 풍향을 자, 요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태풍에서 나타나는 태풍의 풍향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근데 태풍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여기는 이제 무슨 풍의 영향을 받는다?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북동 무역풍 자체가 이렇게 바람이 불 테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슨 풍이 붑니까? 편서풍이 불죠. 그래서 편서풍이 이렇게 불 테니까. 자, 여기 이제 대기 대순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지금 여기를 이제 우리가 태풍의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 반원이라고 그래서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 여기는 오른쪽 반원. 자,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은 오른쪽 반원을 R로 표시할 거고 그럼 여기는 태풍의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자, 무슨 쪽 반원이라고 할까요? 왼쪽 반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L이라는 기호로 사용을 할게요. 그럼 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자, 전체적으로 태풍의 풍향과
편서풍의 풍향이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서로 무슨 방향으로 나타나?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대기대순환의 풍향과 태풍의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풍의 풍향이 거의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럼 풍향이 두 개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풍속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자, 이 오른쪽 반원에서는 태풍의 풍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풍속이 강해. 자, 상대적으로 풍속이 강해지고 그럼 봐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태풍의 풍향에 대해서 편서풍의 풍향이 편서풍의 방향이 서로 대략적으로 무슨 방향으로 나타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거든. 그러면 여기는 대기대순환의 풍향과 태풍의 풍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테니 풍속이 다소 감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자, 태풍의 왼쪽 반원, 지금 자, 편서풍대에서 태풍의 왼쪽 반원 같은 경우에는 풍속이 상대적으로 풍속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태풍이 지나갈 때 내가 여기 서 있을 때가 있고 태풍이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여기 서 있을 때가 있는데 자, 나는 풍속이 강한 쪽에 그 오른쪽 반원에 위치하고 있고 자, 이 새끼는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자, 얘는 자, 왼쪽 반원에 있으니까 나보다는 풍속이 좀 덜 할 거거든.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태풍이 지나갈 때 어디가 더 피해가 크겠어? 그렇지. 여기가 더 태풍의 피해가 크겠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 그렇다고 선생님 여기 있으면 안전합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여기가 더 위험한 거지.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자, 상대적 무슨 반원이라고 하고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 자, 이쪽을 상대적으로 안전 반원이라고 불러줘. 그렇다고 또 안전 반원이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니다. 태풍의 피해가 좀 덜 하다라는 거지 실제로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위험 반원과 상대적 안전 반원을 이렇게 구별을 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 지금 여기서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반으로 이렇게 쪼갰을 때 지금 여기는 요렇게 바람이 불어. 하나만 찾아볼게. 자, 요렇게 바람이 불면 대기대순환의 방향, 북동무역풍의 방향과 태풍의 회전 방향 또는 태풍의 풍향이 서로 일치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쪽이 이쪽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태풍의 중심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쪽 반원이고 오른쪽 반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부는데 태풍의 풍향은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지금 얘랑 얘는 서로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나타내. 그러면 여기 이 왼쪽 반원 자, 여기 이 오른 반원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태풍의 풍향과 북동무역풍의 풍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니까 풍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오른쪽은 무슨 반원이 되는 거고 위험 반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왼쪽은 무슨 반원이 되는 거야? 풍속이 작은 무슨 반원이 된다? 안전 반원이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거 배웠지? 자, 자, 무역풍대에 위치할 때도 자, 무역풍대에 위치할 때도 자, 편서풍대에 위치할 때도 무역풍대에 위치할 때도 편서풍대에 위치할 때도 자, 무슨 반원은? 오른쪽 반원은 상대적으로 왼쪽 반원에 비해서 풍속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반원이 되고 자, 위험 반원이 되고 왼쪽 반원은 자, 대기대순환의 풍향과 태풍의 풍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속이 감소하므로 오른쪽 반원에 비해서 풍속이 작은 자, 무슨 반원으로 들어간다? 안전 반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오른 반원은 둘 다 위험 반원이고 왼쪽 반원은 둘 다 무슨 반원이 된다? 안쪽 반원이 되며 자, 왼쪽 반원에 비해서 오른쪽 반원의 풍속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두 지점의 관측소에 대한 부분을 볼 때 두 지점에 대한 관측소의 방향을 볼 때 A 지역에서 관측되는 풍속과 B 지역에서 관측되는 풍속의 크기는 B 지역에서 관측되는 풍속의 크기보다 A 지역에서 관측되는 풍속의 크기가 크다라는 게 문제에 제시되면 자, A는 오른 반원에 있는 거고 B는 무슨 반원에 있는 거다? 왼쪽 반원에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풍향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풍속 말고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별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같은 경우 자, 자, 요쪽에서 일단 태풍이 발생을 했네. 자, 요쪽에서 지금 태풍이 발생을 했네. 그럼 얘가 자,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쭉 북서쪽으로 쭉 타고 진행을 하다가 자, 근데 문제는 자, 태풍이 발생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시점이 되거든.
그래서 요 자리에 고기압이 하나가 위치하고 있어. 자, 여긴 당연히 뭐겠어? 저기압일 거고. 자, 요 위치에 고기압이 하나가 떡 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누구냐? 아, 북태평양 고기압이구나.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구나. 그러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자,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드는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력적으로 강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고는 못 가.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을 비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면 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할수록 그럼 봐. 얘가 지금 세력이 강한다는 얘기는 바람을 이렇게 지 세력을 이렇게 확장을 시킬 거거든. 그럼 태풍이 올라가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세서 요 부분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강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고 못 가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비스듬히 돌아가야 되거든. 아, 그러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또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태풍의 진행 경로에 영향을 줄 거고 자, 북태평양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할수록 이 태풍을 어느 쪽으로 더 밀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서쪽으로 더 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할수록 태풍의 진행 방향은 상대적으로 더 서쪽으로 어떻게 된다? 치우친다. 이거 엄청 중요하네. 그치? 그러니까 자, 6월, 7월, 8월, 9월의 태풍의 진행 경로가 월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자, 6월 같은 경우 태풍의 진행 경로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6월 달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고 자, 7월, 8월, 9월로 올수록 북태평양의 세력이 다소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7월이나 8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나라를 직접 관통하거나 우리나라를 비껴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자, 다행히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평균 진행 경로가 이렇게 된다면 자, 우리나라는 어느 쪽 반원에 위치하니까? 왼쪽 반원에 위치하니까 조금 피해가 덜 클 거고 짜잔, 여기가 어디? 자, 말 안 합니다. 자, 여기는 자, 위험 반원에 들어가니까 태풍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겠죠? 자,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할수록 자, 태풍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결국 태풍의 진행 방향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했어. 안전반원, 위험반원에 대한 부분들 언급했고요. 태풍이 진행하는 진행 경로에 대한 부분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까지도 우리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반원과 왼쪽 반원에서 나타나는 풍향 변화를 기준으로 자, 그럼 요거 봐. 이게 오른쪽 반원인지 왼쪽 반원인지를 확인할 때 일단 1번은 풍속을 갖고 우리가 오른쪽 반원, 왼쪽 반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풍향 변화를 기준으로 확인을 했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온대저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관측소가 온대저기압의 북쪽에 있으면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했지. 자, 근데 온대저기압 중심 아래쪽, 남쪽에 관측소가 위치한다면 이 관측소에서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지. 자, 온대저기압은 남과 북, 온대저기압의 중심을 관측소를 기준으로 관측소 북쪽에 있느냐, 관측소 남쪽에 있느냐, 또는 자, 온대저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관측소가 남쪽에 있느냐, 북쪽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풍향 변화를 살펴봤는데 태풍은 오른쪽 반원에 있느냐, 왼쪽 반원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자, 그림 말고 선생님이 요걸로 먼저 설명을 하면 자,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지금 태풍이 이렇게 있고 자,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태풍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태풍의 중심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반을 쪼갤게. 편의상 반을 쪼개면 이쪽은 무슨 쪽 반원이고 네, 오른쪽 반원이고 이쪽은 왼쪽 반원이며 자, 오른쪽 반원은 무슨 반원이 되고 위험 반원이 되고 자,
왼쪽 반원은 상대적으로 무슨 반원이 된다? 안전 반원이 된다라는 것도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는 무역풍대에 있든 편서풍대에 있든 관계없어요. 자, 이렇게 두고 풍향을 한번 그려볼게. 자,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 들어가는 걸로. 자, 여기도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 가는 걸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자, 관측소 또는 이 태풍을 관찰하는 관측자가 오른쪽 반원에 위치했을 때, 자, 왼쪽 반원에 위치했을 때 두 개를 봅시다. 자, 여기는 재훈이. 자, 여기는 누구 할까요? 자, 원빈. 미안해. 원빈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양심 있으니까 무슨 반원에 갖다 놨어? 위험 반원에 갖다 놨어. 다 난 날아갈 거야.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미안해요. 자, 그러면 위험 반원에 있는, 자, 오른쪽 반원에 있는 나는 있잖아. 처음에 풍향이 이렇게 됐네. 자, 상대적으로 북동풍이 불고 있는데, 그 다음에 태풍이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중심이 올라오면, 자, 풍향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태풍이 좀 더 올라오면 풍향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태풍이 올라오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자, 풍향의 순차가 1번 풍향, 2번 풍향, 3번 풍향, 4번 풍향, 5번 풍향으로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지금 변해? 시계 방향으로 변해. 그래서 오른쪽 반원에 관측소가 위치하고 있다면 그 관측소에서 태풍이 지나갈 때는 오른쪽 반원에 관측소가 위치할 때 태풍이 지나갈 때는 풍향이 자, 무슨 방향으로 변하고?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자, 근데 원빈이 있는데 봅시다. 우리 빈이 있는데. 자, 원빈이 있는 데는 자, 처음에 풍향이 이렇게 불었네. 바람이. 근데 태풍이 올라오면 이렇게 돼서 자, 태풍이 올라가면서 풍향의 순서가 1, 2, 3, 4, 5의 형태로 변할 테니까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어?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그래서 안전반원 또는 왼쪽 반원에 위치하고 있을 때의 관측소는 풍향이 자,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면 태풍에서 오른쪽 반원과 왼쪽 반원을 구별할 때 풍속이 강한 쪽은 오른쪽 반원, 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한 쪽은 왼쪽 반원,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면 오른쪽 반원,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면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라고 해서 오른쪽 반원에 위치하고 있는지 왼쪽 반원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 이건 오른쪽 왼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풍 세 가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태풍의 오른쪽 반원, 왼쪽 반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풍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편서풍대와 무역풍대에서 태풍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며, 자, 왜 오른쪽 반원과 왜 왼쪽 반원에서 풍속이 강한지 약한지를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서 태풍의 진행 방향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할수록 태풍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쪽에 서쪽으로 치우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고 태풍에 대한 특성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